컨텐츠 어웨어로 필하는 예제를 해봤는데 컨텐츠 어웨어는 자동으로 이렇게 배경을 분석해서 물체를 지워주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배경을 칠해주는 거죠. 근데 이런 이제 색깔이 단순하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패턴이 있는 경우에는 그림이 이게 어떤 규칙적인 형식이 있는 경우에는 잘 지워주는데 만약에 이런 도시 풍경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풍경의 사람들의 형태 같은 것이 형태라든지 이런 건물의 형태가 이렇게 다양하게 변할 때는 이걸 제대로 분석해서 칠해주질 못해요. 이걸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자연 풍경이나 이런 패턴이 있는 이런 화면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잘 처리를 하겠죠. 요거랑 요거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 열기구가 있는 거랑 사람이 있는 풍경을 비교를 해볼게요. 포토샵을 실행을 하고 두 이미지를 비교를 해볼게요. 이미지를 로드하는 방법은 뭐 파일에서 오픈을 하셔도 되지만은 파일에서 오픈 그리고 이거 이렇게 열기 이렇게 해도 되고 뭐 드래그 앤 드롭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은 요 탐색기에서 이렇게 집어다가 여기다 이렇게 놓으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원래 띄워놓은 그림 안에다 넣게 되면 이제 스마트 오브젝트로 이 그림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빈 공간에다가 오픈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컨트롤 H를 누르면 격자가 없어진다고 했어요.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볼게요. 벌룬 같은 경우에는 주변을 보니까 이렇게 나무가 비교적 이렇게 규칙적인 패턴으로 이렇게 쭉 꽂혀 있고 밑에 물결 무늬도 사실은 이렇게 규칙적인 모양이잖아요. 비교적 약간 랜덤하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 위치를 이렇게 적당히 잡아주게 되면은 이거를 깨끗하게 지울 수가 있어요. 라소 툴로 올가미 도구로 약간 페더를 약간 준 상태로 페더를 뭐 3이나 5 정도로 줄게요. 페더를 약간 주고 그래야 이제 배경하고 경계가 덜 보이겠죠. 페더를 약간 주고 그리고 나서 약간 여유롭게 요 지우고 싶은 물체의 영역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필을 했었죠. Shift F5가 필이었어요. Shift F5를 누르든가 아니면 에디트에 필을 눌러서 저번에 여우를 지웠었죠. 여우를 지운 거랑 똑같이 필을 켜시고 그리고 컨텐트 어웨어로 컨텐츠를 넣은 다음에 OK를 누르면은 자동으로 주변부를 분석을 해서 내부를 채워주기 때문에 깨끗하게 지워지죠. 이렇게 원래 없었던 것처럼 별로 손대지 않아도 될 정도로 깨끗하게 이렇게 지워져요. 이런 경우에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주변이 균질하지가 않잖아요. 주변에 이렇게 좀 사람의 크기도 다르고 건물도 평면적으로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퍼스펙티브가 있어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이 앞에 있는 제일 크게 나와 있는 요 사람을 지우겠다 라고 하면은 아까 전처럼 똑같이 라소로 이 사람의 영역을 이렇게 약간 여유가 있게 이렇게 잡아서 영역을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설정을 하고 됐죠? 그리고 똑같이 에디트에 필 컨텐츠 어웨어로 컨텐츠를 설정을 누르면은 뭐
이제 지우긴 지웠는데 이렇게 약간 엉망으로 지웠죠. 그냥 오른쪽에 요 그림을 대충 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버렸죠.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도 여기 들어갔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잘 안 보이긴 안 보이는데 제대로 지우지 못한 상태가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대상의 물체가 복잡한 상태에서는, 변화가 많은 상태에서는 이걸 지우기 위해서는 이제 수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요 빌딩의 어떤 파츠 중에 정상인 파트를 따갖고 만약에 요쪽을 없애주고 싶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폴리라소 같은 걸로 이 파사드 면 중에 멀쩡하게 보이는 면을 갖고 와서, 이렇게 파사드 면 중에 정상면을 갖고 와서 그거를 일종의 패턴으로 만들어 가지고, 약간 지금 여자의 얼굴이 들어가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정상인 면을 지워져 버려요. 이거 카피를 해와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이걸 퍼스펙티브에 맞게 이렇게 밀어 넣으면서 사이즈도 프리 트랜스폼으로 줄여서 이런 식으로 줄여가면서 공간 안으로 이렇게 넣어줘야 여자를 이렇게 티가 덜 나게 이렇게 지울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줄여가면서 붙여줘야, 이런 식으로 수작업을 해줘야지 이 건물이 이렇게 깨지지 않으면서 이렇게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지워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경우에는 도장 툴과 카피 페이스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주는 방식으로 지울 수밖에 없어요. 0A1 빌딩 투시라고 된 그림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퍼스펙티브를 교정할 때 쓰는 툴을 한번 잠깐 써보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약간 측면에서 찍었다던가 뭐 이렇게 앞에서 보여주고 싶은 걸 약간 옆에서 찍었다던가 했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자, 요 건축물을 한번 로드를 해볼게요. 아, 이거 더블 클릭하면 안 되지. 자, 요거를 드래그 앤 드롭 할게요. 안으로. 드래그 앤 드롭. 자, 하이드 시키고 격자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투시가 있는 경우에 내가 건물을 모서리 쪽에서 찍었는데 약간 구도상 약간 왼쪽으로 돌린다던가 건물을 오른쪽으로 돌리고 싶어요. 이런 경우에 이 면들을 따가지고 트랜스폼을 시켜서 이렇게 각도를 약간씩 돌릴 수 있겠죠. 건물의 각도를. 그거를 좀 더 편리하게 해주는 게 여기 있는 퍼스펙티브 워크예요. 에디트의 퍼스펙티브 워크. 물론 퍼스펙티브 업이 없어도 프리 트랜스폼 갖고도 거의 유사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거 퍼스펙티브 업으로 한번 해보고, 그리고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프리 트랜스폼으로 다시 해볼게요. 퍼스펙티브 업을 한번 켜볼게요. 퍼스펙티브 업을 키면은 이걸로 이제 내가 찌그러뜨리고 싶은 면 두 개를 선정을 할 수가 있어요. 왼쪽 면하고 오른쪽 면을 골라야 되니까 왼쪽 면에 대해서 드래그해서 네모를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고 버텍스를 당겨서 이렇게 물체가 있는 영역을 지정을 해줘요. 또 오른쪽에 대해서도 드래그를 해서 스나이핑이 걸렸죠. 자동으로 영역을 잡아줘요. 그러면 건물 두 면에 대해서 이제 면을 잡은 거예요. 처음 사용하면 동영상으로 이렇게 어떻게 쓰는지도 설명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버텍스로 조절점을 물체 이 건물의 꼭지점에 이렇게 맞게 어느 정도 적당히 놔주고 나서 이제 변형을 시작하고 싶으면은 엔터를 치면 이제 변형이 시작되게 돼요. 흰 점이었던 게 검정 점으로 바뀌었죠. 여기가 하얀 점이었던 게 까만 점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핀을 꽂은 거고, 우리가 퍼펫 업 할 때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했던 것처럼 이 점을 당기면 이제 얘를 이렇게 찌그러뜨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뭐 여기 더 높은 건물을 만들 수도 있고, 퍼스펙티브가 더 없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이제 퍼스펙티브가 더 없는 멀리서 찍은 망원 사진처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면. 만약에 이 건물을 더 가까이서 높은 건물로 찍었다면 뭐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이제 더 가까이서 찍었다면 이런 식으로 보이고, 만약에 오른면이 더
더 정면성이 되게 만들고 싶으면 오른면을 더 정면으로, 왼면을 이렇게 옆으로 넣어줄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왼쪽으로 돌아왔던 건물이 약간 정면을 보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변화가 이제 내가 고치고 싶은 만큼 충분히 고쳤으면은 요 우측 상단에 체크를 누르거나 엔터를 치면은 이건 프리 트랜스폼이나 다른 것들과 다 동일해요. 퍼펫업이나 마찬가지로 내가 변화가 완료가 됐으면은 엔터를 치면은 변화된 상태로 고정이 돼요. 만약에 내가 이걸 이 퍼스펙티브 업을 쓸 수 없는 상태에서 얘의 각도를 제어하고 싶다면은 어차피 이 육면체이기 때문에 면별로 뜯어다가 트랜스포밍을 하면 되잖아요. 이쪽 면 따로 이쪽 면 따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좌측면을 좀 더 정면성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셀렉트 툴 중에 폴리고널 라소 툴을 쓰는 거예요. 라소 툴 중에 폴리고널 라소 툴. 기본 라소 툴은 그냥 프리핸드로 그리는 라소잖아요. 근데 이게 형태가 똑바로 안 그려지니까 이런 각이 있는 면 같은 경우에는 폴리고널을 쓰시는 게 더 편하겠죠. 폴리고널을 썼어요. 폴리고널. 길게 눌러서 폴리고널을 바꾸고 그리고 왼쪽 측면을 잡아오는 거예요. 버텍스마다 꼭지점마다 클릭을 해서 꼭지점의 형태들을 꼭지점에다가 찍어주게 되면은 이제 왼쪽 측면을 가져올 수 있죠. 셀렉션이 생겼어요. 셀렉션이 생겼죠. 그리고 카피 컨트롤 C, 컨트롤 V라면 새 레이어의 왼쪽 측판만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그러면 자 이렇게 하고 오른쪽 측판도 똑같은 방식으로 가운데서 따서 오른쪽 측판을 우측판을 백그라운드에서 카피 페이스트하면 우측판만 떨어졌고 우측판, 좌측판이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프리 트랜스폼을 이용하면은 내가 왼쪽 측면을 약간 정면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왼쪽 측면이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고 좌측면이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고 컨트롤 T를 눌러서 프리 트랜스폼 툴, 자유 변형 툴을 실행해 볼게요. 컨트롤 T.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걸 전체적으로 정비례로만 찌그러뜨렸잖아요. 쉬프트를 누르고 이렇게 찌그러뜨리면 이렇게 정비례로 찌그러지는데 그게 아니라 버텍스들을 따로따로 제어할 수도 있어요. 컨트롤을 누르고 이 꼭지점을 당기면 얘만 따로 이렇게 찌그러뜨릴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 거의 유사하게 제어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 아까 전에 퍼스펙티브 툴하고 거의 똑같이 약간 정면으로 돌려놓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건물의 형태를 나중에 앞으로 편다던가 하는 걸 할 수가 있죠. 퍼스펙티브 자유 변형 툴로도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다 완료가 됐으면 엔터를 치면은 이런 식으로 건물의 각도를 바꿀 수가 있어요. 안 되시는 분 있어요? 되고 있어요? 컨트롤을 누르고 버텍스를 당겨야 찌그러뜨릴 수 있어요. 컨트롤 T를 누르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당기면은 점별로 다 따로따로 제어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자, 오늘은 이제 레이어 블렌딩을 해볼 건데 요 물고기 방이라는 요 예제로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이런 마그리트 그림처럼 여기 지금 예시로 마그리트 그림을 제가 넣어놨죠. 자, 마그리트 그림처럼 어떤 공간 안에 어떤 사물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것이 이제 이건 콜라주라기보다 물론 이건 그냥 회화 작품이지만 이걸 포토샵에서 한다고 하면 이제 콜라주적인 성격보다 합성의 성격이 더 강해지는 거죠. 이런 거는 빛이 좌측에서 오고 이 안에 커다란 사과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과 이게 같은 공간에 있기 위해서는 광원의 처리를 갖게 해줘야 되잖아요. 왼쪽에서 빛이 오고 빛을 맞아서 얘가 쉐이딩이
하이라이트로부터 어두운 데까지 쉐이딩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빛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쉐이딩을 만들고 그림자를 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다뤄볼게요. 저는 요 룸하고 룸 그림하고 방 그림하고 5번 물고기를 쓸게요. 피쉬 5랑. 자, 요거를 이제 포토샵에 불러드리는 방법은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 되는데 이제 드래그 앤 드롭을 할 때 여러분들이 약간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방을 불러놓을게요. 방을 드래그해서 포토샵에 불렀어요. 이 방이 로드가 됐죠. 이 상태에서 물고기를 드래그 앤 드롭 하면은 방 안에 물고기가 들어가 버리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요거는 스마트 오브젝트라고 해서 내가 이 비트맵을 이 룸 JPG라는 요 프로젝트 내부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 물고기 그림은 여기 있는 요 원본 물고기 그림을 그대로 참조해서 요 그림을 이 안에다가 미리 보기 상태로 보여주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런 책이나 이런 걸 편집해 보게 되면은 책 편집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옛날에는 데이터를 줄이기 위해서 한 파일에 모든 그림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저장하고 있는 파일은 그림의 조직도만 가지고 있고 그림 파일들은 다 외부에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 식의 것을 여기서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안에 이렇게 체크를 해서 물고기가 들어온 것 같지만은 물고기가 실제로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요 그림 밖에 있는 요 그림을 참조해서 이 내부의 그림을 미리 보기 상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은 레이어에 보면 스마트 오브젝트라고 해서 얘는 이렇게 네모가 하나 더 쳐져 있죠. 그림에. 얘는 그냥 들어와 있는데 얘는 네모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가 실제로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림을 참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가공을 할 수가 없어요. 원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불러오지 마시고 요거는 지울게요. 자,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 얘를 바탕화면에 따로 불러요. 그러면 따로 독립되게 이렇게 불러지죠. 그래서 요거를 레스터라이즈를 해서 여기다가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비트맵 상태로 이 안으로 들어와야지 마음대로 가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물고기를 따로 띄워놓고 컨트롤 H에서 지우고 하이드 시키고 컨트롤 H에서 그리드를 하이드 시킬게요. 자, 얘를 이렇게 갖고 오면 이제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여기 보면은 아까 그 네모가 여기 이걸 선택하고 보면은 네모가 없죠. 지금은 이거는 마음대로 가공할 수 있는 데이터 상태로 들어온 거예요. 네,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붙이기 전에 물고기를 따갖고 들어오는 게 더 쉽겠죠. 지난 시간에 물고기 딸 때 뭘로 땄었어요? 이런 물체를 딸 때 어떤 툴로 땄었어요? 네, 퀵 셀렉션 맞아요. 이걸 땄죠. 퀵 셀렉션으로. 이걸로 따가지고 한번 가져와 볼게요.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따오면 되는데 이제 따기를 시작하기 전에 브러쉬 사이즈를 적당히 맞춰줘야겠죠. 브러쉬의 사이즈를. 브러쉬의 사이즈는 요 각 괄호로 조절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무 작으면은 또 너무 작게 잡히고 너무 크면은 이렇게 바깥쪽이 아무렇게나 막 잡히니까 요거를 적당한 사이즈로 물고기를 따기 좋은 한 7, 80 정도의 사이즈로 맞출게요. 100이죠 지금은. 100인데 한 7, 80 정도로. 각 괄호가 안 먹는 경우에는 이걸 이렇게 열어가지고 슬라이더로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물고기를 따볼게요. 자, 드래그해서 칠을 해주면은 영역이 잡히고 좀 더 세부적으로 잡아야 되는 부분에서는 브러쉬 크기를 요
각 괄호를 작게 줄여서 이런 이제 지느러미의 세부 부분은 다시 한번 조금씩 줄여가면서 실을해서 디테일을 약간 더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옆에 날개 같은 데 빠진 데도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죠. 이런 세부 사항도 살짝 더 잡아주고. 그리고 빼고 싶은 자리가 더 들어온 경우에는 Alt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해서 빼내기를 할 수가 있어요. Alt 키를 누르고 Alt 키를 누르는 동안에 이게 빼기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상단에 보면은 내가 이게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Alt 키를 누르는 동안에 이거 좀 안 되는구나. Alt 키를 누르는 동안에 이렇게 마이너스 쪽으로 오는 거 보이죠? Alt 키 누르는 동안에 내가 누르지 않아도 Alt 키를 누르는 동안에 오른쪽으로 오는 게 보여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위치를 잡았으면은 디테일한 다듬기는 자동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디테일한 다듬기는 Select and Mask 또는 Refine Edge를 가지고 더 디테일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Select and Mask를 켜서 그러면 이제 물고기가 따진 상태가 보이고 우측에 엣지 디텍션을 이용해서 모서리의 디테일들을 좀 더 깔끔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엣지 디텍션을 올리게 되면은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모서리들을 처리해요. 그리고 이제 경계에 약간 이렇게 배경이 들어와서 경계에 약간 까만 선 같은 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배경이 어두웠기 때문에 이렇게 까만 배경선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쉬프트 엣지를 이용해서 약간 안쪽으로 파고들게 만들면은 없앨 수가 있겠죠. 쉬프트 엣지를 마이너스 쪽으로 움직이면은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그 지금 이제 거의 없어졌죠. 이제 검정색이 마이너스 한 25% 정도. 오른쪽 나가면 검정선이 생기겠죠. 이렇게 쉬프트 엣지를 플러스 100% 하니까 검정선이 생겼어요. 마이너스를 주면은 얘가 이렇게 삭제가 되겠죠. 배경에 이제 필요 없는 배경의 까만색이 이 상태에서 브러쉬를 해서 백업을 넣을 수가 있어요. Alt 키를 눌러서 이렇게 빼면 이렇게 빠지죠. 지금 하면 약간 컴퓨터가 프로세싱을 하면서 빼기 때문에 밖에서 뺄 때보다는 약간 느린 속도로 빠져요. 그렇죠? 빠지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을 넣고 빼고 해서 다듬어졌으면은 스무스 조금만 올릴까? 네. 야, 이거 지금 편집 모드야? 일단 셀렉션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셀렉션이 생겼잖아요. Select and Mask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띄워지려면은 내가 셀렉션을 사용하는 툴을 고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 마키를 쓰던가 라소를 쓰던가 퀵 셀렉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쓰고 있으면은 요 조절점이 나와요. 요 버튼이 생겨요. 예, 요 세 개 중에 하나를 써야 이게 생겨요. 찾았어요? 예, 그래서 Select and Mask를 써서 약간 더 인핸스를 시켜주는 거예요. 좀 더 향상을 시켜주는 거예요. 라디우스를 약간 HTX의 라디우스 약간 올리고 Shift 엣지는 약간 빼고 해서 이제 이 정도만 할게요. 그래서 검정색이 OK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새로 만들어진 더 정교한 셀렉션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요거를 컨트롤 C 해서 방에다가 페이스트 컨트롤 V 해서 붙이면 이렇게 물고기가 방으로 들어오게 돼요. 자, 물고기가 약간 큰 거 같은 거 살짝 줄일게요. 크기를 변형할 때는 컨트롤 T를 쓴다고 그랬죠. 자, 컨트롤 T를 눌러서 조금만 줄일게요. 이 형태를 이 정도 줄였어요. 다 줄였으면 엔터. 자, 우리가 지금 처음 해볼 건 뭐냐면은
자, 물고기가 이제 방 안에 들어왔으니까 방 안에 들어오는 햇빛을 물고기가 맞게 되잖아요. 그 뒤에 창이 있었으니까 물고기가 여기 가리니까 창의 빛을 물고기 등 쪽에 맞겠죠. 이 창의 빛을. 그럼 빛을 맞은 것처럼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처리할 때 이제 레이어 블렌딩이 필요해요. 자, 얘는 물고기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하는 아주 간단한 예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레이어가 지금 뭐 10개 미만이지만은 나중에 오브젝트를 여러 개 막 붙이다 보면 레이어가 뭐 100장이나 뭐 150장, 200장 막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다 이름을 안 붙여 놓으면은 나중에 그게 뭔지 구분을 못 하게 되니까 가능하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이름을 넣는 그런 습관을 들여놓는 게 나중을 위해서 좋아요. 자, 이 위에 빛을 바를 거예요. 빛이 나는 것처럼. 자, 빛을 처리하기 위한 레이어를 하나 만들게요. 자, 뉴 레이어를 눌러서 제가 얘를 오른쪽으로 치워야 되겠다. 자꾸 공간을 먹고 있으니까 좀 줄일게요. 아하, 좀 줄여서 이 바가 그냥 합시다. 이건 좀 이따가 손을 봐야겠고. 자, 레이어를 새로 하나 만들어서, 자, 이거는 이제 빛 레이어로 새로 만드는 거죠. 빛 레이어를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등에다가 창문 빛을 여기다 그려볼게요. 제일 단순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브러쉬로 칠을 하는 거죠. 브러쉬를 선택하고 요 창의 빛의 색깔을 가져오는 거예요. 브러쉬 상태에서 아이드로퍼를 스포이드를 쓰고 싶을 때는 스포이드로 갈 필요 없이 Alt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하면 바로 색깔을 뜰 수가 있어요. Alt 키를 누르면 언제든지 브러쉬 상태에서 색깔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빛 레이어에다가 빛을 칠해 볼게요. 등에 이런 식으로 창에 빛이 이렇게 발리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충만 발라볼게요. 창의 빛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등에 발릴 거예요. 자, 발랐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냥 물감처럼 그냥 덮어칠하기가 돼버렸잖아요. 그냥 바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노멀 상태에서는 불투명한 물감으로 이렇게 칠한 것처럼 이렇게 덮여버려요. 그래서 빛과 같이 밑에 색깔과 블렌딩을 시켜주려면 레이어 블렌딩 모드를 바꿔줘야 돼요. 레이어 블렌딩이 노멀로 돼 있잖아요. 노멀인 거를 오버레이로 바꿔줘 볼게요. 우리가 이제 레이어 블렌딩을 오늘 두 가지를 써볼 건데 나머지 것들도 여러분들이 눌러보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알겠지만은 보통 색깔을 보여주면서 어둡게 만들 때는 멀티플라이를 쓰고 색깔을 보여주면서 더 밝게 만들 때는 오버레이를 써요. 그래서 오버레이랑 멀티플라이를 제일 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멀, 멀티플라이, 오버레이. 이번엔 오버레이를 써볼게요. 오버레이를 쓰면 이렇게 빛이 나는 것처럼 처리를 해주죠. 너무 빛이 강한 것 같으면 이제 오파서티를 가지고 투명도를 조절해주면 이제 빛의 강도도 조절할 수 있겠죠. 오파서티를 떨어뜨리면 약간 약하게 될 거고 올리면 더 세게 될 거고 이건 이제 조절을 해줄 수 있죠. 일단은 100%를 놓을게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제 손으로 칠해가지고 이렇게 지글지글 하잖아요. 표면이 이렇게 지글지글하죠. 만약에 내가 이거를 이렇게 커브를 깔끔하게 만들고 싶으면 어떤 툴을 쓰면 되겠어요?
지난 시간에 썼던 툴 중에 이렇게 곡선을 이렇게 쭉 예쁘게 그릴 때는 어떤 툴을 쓰면 좋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펜 툴을 쓰면 되겠죠. 맞아요. 펜 툴을 쓰면은 좀 더 예쁘게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요거를 지울게요. 지우는 방법은 뭐 레이어를 통째로 지워도 되고 내용만 지우고 싶으면 컨트롤 A를 해서 셀렉트 5를 하고 그럼 화면 전체가 셀렉트가 돼요. 셀렉션이 화면 전체로 됐죠. 그 다음에 딜리트를 누르면은 지울 수가 있어요. 컨트롤 D는 디셀렉트. 전체 화면 전체 선택은 화면 전체 선택은 컨트롤 A. 셀렉트 취소, 선택 취소는 컨트롤 T예요. 요 단축키도 아주 자주 쓰기 때문에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컨트롤 D. 셀렉션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D를 누르면 셀렉션이 없어져요. 자, 컨트롤 A를 누르면 전체 셀렉션이 이렇게 생기죠. 외곽선에 전체 셀렉션이 생겨요. 이렇게. 그렇죠? 없애고 싶으면 컨트롤 D를 누르면 디셀렉트가 돼요. 없어졌죠. 점선이. 디셀렉트도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자, 여기다가 그러면 이제 패스로 한번 그려볼게요. 패스로. 펜 툴을 고르고 지금은 이 외곽을 잘 딸 필요가 없어요. 외곽은 어차피 나중에 없애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내부의 커브만 신경 쓰면서 그리면 돼요. 점을 찍고 핸들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 상태에서 물고기 위로 살짝 흐르고 그러고 다시 아래로 갈 테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저는 그냥 삐져나가게 할게요. 삐져나가기 거를 지우는 연습도 할 거기 때문에 삐져나가는 걸 확실하게 삐져나가게 할게요. 그다음에 날개 위로도 빛이 들어오고 날개 위에서 다시 안으로 약간 들어와서 다시 커브를 그리면서 마우스가 이런 식으로 커브를 그릴 수가 있고 만약에 내가 이제 커브 그려놓은 게 약간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다면 컨트롤을 누르고 점을 선택해서 이렇게 핸들을 돌린다던가 점을 이동한다던가 해서 약간 더 예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셀렉션이 아니라 벡터 라인인 거예요. 벡터 패스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셀렉션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패스를 그린 이후에 패스의 선 위에서 오른 클릭을 해서 make selection을 해주면은 잠시만요. 네. 제가 지금 수업 중이라서 좀 이따가 전화 드릴게요. 1시 넘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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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패스 위에서 make selection을 하게 되면은 이제 셀렉션으로 패스를 셀렉션으로 바꿔주게 되는데 바꿀 때 페더를 얼마나 줄 거냐, 모서리를 얼마나 뽀얗게 할 거냐를 설정하게 되죠. 저는 한 2 정도를 줄게요. 빛이 약간 뽀얗게 모서리를 만들어지니까 2 정도를 주고 OK를 누르면 패스가 셀렉션으로 바뀌었죠. 이제 셀렉션으로 바뀐 다음에 이 안에를 이제 빛의 색깔로 채워줘야 되는데 빛의 색깔을 채우는 방법은 뭐 브러쉬로 이렇게 발라줘도 되지만은 이렇게 발라도 되죠. 근데 이렇게 바르기보다는 이렇게 채우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채우기는 전경색으로 채우든가 포어그라운드로 채우든가 포어그라운드 컬러로 채우든가 백그라운드 컬러로 채울 수가 있어요. 포어그라운드, 백그라운드로 채울 수가 있는데 포어그라운드로 채우는 방법은 Alt Delete예요. Alt Delete를 누르면 포어그라운드로 채워져요. 포어그라운드로 채웠죠. 백그라운드로 채우고 싶으면은 컨트롤 딜리트를 누르면 백그라운드로 채워져요. 이렇게.
전경색 칠하기는 색깔이 같다면 잘 확인이 안 되겠죠. 포어그라운드랑 백그라운드에 딴 색깔을 넣은 다음에 테스트를 해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전경색 칠하기는 Alt Delete, Alt Delete, 후경색, 배경색, 뭐 배경색이라고 치죠. 배경색 칠하기는 Ctrl Delete요. 이것도 많이 써요. Alt Delete, Ctrl Delete도. 전체적으로 한 번에 발라줄 때 지금 셀렉션이 만약에 없다면 화면 전체에 발렸겠죠. Alt Delete로. 맥은 백스페이스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흰색으로 발렸고 이제 발랐으니까 셀렉션을 꺼줘야 되죠. 셀렉션을 끌려면은 Ctrl D를 누르면 된다고 했어요. Ctrl D를 누르면은 지금 점선이 이렇게 깜빡거리고 있는데 Ctrl D를 누르면은 셀렉션이 꺼지게 돼요. Ctrl D. 자, 없어졌죠. 자, 여기까지. 자, 이 상태에서 보면은 이제 빛을 칠했는데 우리가 경계를 제대로 정확하게 안 따고 칠해서 이제 밖으로 샌 빛이 있잖아요. 요 밖으로 샜죠, 이렇게. 센 빛은 뭐 제일 단순한 공부는 이레이저를 이렇게 닦아주면 지워지겠죠, 이렇게. 닦아주면 지워지는데 이렇게 수동으로 할 필요 없이 이렇게 닦을 필요 없이 물고기의 쉐입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물고기의 형태를 갖고 있으니까 물고기의 형태를 가져와서 물고기의 형태의 외부를 지우면 되겠죠. 물고기의 내부 쉐입을 가져오는 방법은 컨트롤을 누르고 물고기 레이어의 썸네일을 누르는 거예요. 물고기 레이어의 썸네일을 컨트롤 상태로 누르게 되면 컨트롤 누르는 동안에 이렇게 점선이 표시가 되잖아요. 그럼 이거 클릭을 하면 다시 셀렉션이 생겨요, 그대로. 자, 셀렉션 생겼죠. 셀렉션이 생겼는데 이 상태에서 지우면은 물고기 몸 안에 게 지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셀렉션을 뒤집어줘야 되겠죠. 셀렉션을 물고기의 외부로 바꿔줘야 돼요. 자, 물고기의 외부로 바꾸는 방법은 Ctrl Shift I에서 셀렉션을 인버트 해주는 거예요. Ctrl Shift I를 누르면 지금 보면 셀렉션이 바깥쪽으로 바뀌어서 외부로 점선이 바깥쪽으로 나온 게 보여요.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이네. 셀렉션이 바깥쪽으로 바뀌었죠. 물고기의 등으로부터 바깥쪽으로 바뀐 게 보여요. 자, 이렇게 바꾼 다음에 딜리트를 누르면 이제 밖으로 샌 것들이 지워지겠죠, 이렇게. 브러쉬 경도 모서리가 딱딱한 정도는 쉬프트를 같이 눌러주면 돼요. 쉬프트 플러스 이 가로들을 눌러주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은 칠하면 이렇게 딱딱하게 나오는데 쉬프트 가로를 누르게 되면 제 건 지금 뭔가 다른 프로그램이 컨트롤을 가져가서 이제 단축키가 안 먹는데 안 돼요. 자, 이런 경우는 뭐 한영키에 문제가 있거나 지금 쓰고 있는 제가 녹화 프로그램이 아마 저걸 단축키를 가져가서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Shift를 누르고 움직이면 이렇게 동그라미 크기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안 돼서 그냥 수동으로 할게요. 수동으로 약간 하드니스를 떨어뜨려서 뽀얗게 만들었어요. 하드니스 떨어뜨리겠다. 하드니스 한 45%만 주고 주둥이에다 바를게요. 주둥이에 빛을 이렇게 발라요. 네, 입에다가 동물이니까 주둥이라고 해도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주둥이에다가 주둥이에 빛을 발랐고 그리고 꼬리에도 살짝 빛을 발랐고 꼬리에 그림자 생긴다고 하면 꼬리에도 이런 식으로 빛이 약간 들겠죠. 자, 그럼 외부를 지우는 건 아까 전하고 똑같이 하면 되겠죠. 어떻게 지웠어요 아까 전에? 자, 컨트롤 누르고 물고기를 선택하고 컨트롤 쉬프트 I로 반전시키고 딜리트 누르면 바깥으로 지워지죠. 자, 그림자는 붕어 모양대로 생길 거 아니에요. 물고기 모양대로. 그러니까 물고기의 모양을 갖고 와서 그림자를 만들면 되겠죠. 자, 뭐
물고기의 모양을 가져오는 방법은 아까 전처럼 컨트롤해서 물고기를 클릭해서 이렇게 쉐입을 갖고 오는 방법도 있고, 자, 두 가지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아까 전처럼 컨트롤로 물고기 클릭을 해서 이제 모양을 갖고 오고, 그리고 레이어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얘는 그림자 레이어를 만들었어요. 그림자 레이어에다가 그림자 색깔이 이게 벽에 있잖아요. 요 그림자 색깔이 있죠. 얘를 아이드로퍼로 가져오면 되겠죠. Alt를 누르고, 이제 Alt를 눌러도 되고 아이드로퍼를 골라도 돼요. Alt를 누르고 색깔을 가져와서 여기다 칠하면 되겠죠. 칠을 하는 거는 아까 전처럼 Alt 백스페이스를 하면 되겠죠. Alt 딜리트 이거. Alt 딜리트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림자 색깔로 자 칠해졌죠. 그림자를 위에다 발라버렸기 때문에 아래 그림이 가려진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럼 그림자가 방하고 물고기 사이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림자니까 방하고 물고기 사이에 드래그를 해서 방하고 물고기 사이에 그림자를 넣어주고 약간 아래로 내려야 되겠죠. 아래로 내려야 되니까 빛과 그림자 레이어를 잠깐 꺼놓고 컨트롤 D에서 셀렉트를 끈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끌어서 이제 그림자가 생성돼야 될 자리에다가 이렇게 물고기를 갖다 놓는 거예요. 갖다 놓고 그리고 얘를 레이어 블렌딩을 멀티플라이로 바꿔주게 되면은 지금 노멀 상태에서는 이렇게 자 컬러 포인트네. 자 노멀 상태에서는 이렇게 디테일이 다 가려지는데 그림자라는 건 사실 이렇게 디테일이 보이면서 어두워지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를 멀티플라이로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디테일이 보이면서 어두워지게 할 수가 있어요. 레이어 블렌딩 모드를 멀티플라이로 바꿔. 뭐 같은 방법인데 그림자를 이런 식으로 오른 클릭을 해서 모양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또 써볼 수 있는 방법은 이 그 투명도 락 트랜스퍼런트 픽셀이요. 락 트랜스퍼런트 픽셀은 뭐냐면은 얘의 알파 채널을 잠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 채널의 외곽 형태를 잠궈서 원래 물체가 색깔을 갖고 있던 그 강도만큼만 발라주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면 더 못 알아듣게 제가 얘기를 해버렸지만은 얘가 경계 형태를 갖고 있잖아요. 색깔이 발린 영역이 있고 체커가 있는 데는 색깔이 안 발린 투명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발린 강도를 유지시켜주는 버튼이 요 락 트랜스퍼런트 버튼이에요. 자, 이걸 이용하면은 아까 전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림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물고기를 듀플리케이트 하는 거예요. 물고기를 새 레이어에다가 복제를 해요. 물고기를 잡고 요 뉴 레이어에다 갖다 놓으면 물고기 카피가 생기죠. 물고기 카피는 얘는 물고기 그림자로 쓸 거예요. 그림자.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Alt 딜리트를 누르면 화면 전체가 회색이 되겠죠. 그렇죠? 정경 칠하기를 했으니까 컨트롤 Alt Z를 누르고. 근데 그게 아니라 락을 걸면은 락을 걸면 이제 불투명도 값이 고정이 되는 거예요. 이 물고기 형태대로 불투명도가 고정이 돼요. 그 상태에서 Alt 딜리트를 누르면 물고기 내부만 칠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브러쉬질을 하더라도 지금 락을 끄고 브러쉬질을 하면은 물고기의 몸 밖에도 이렇게 발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몸 밖에도 발리죠. 근데 락을 걸면은 밖에는 안 발리고 안에만 발리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라데이션 같은 걸 이 안에다 낸다던가 할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이 락은 만약에 내가 뭐 다른 용도로 브러쉬 크기를 아주 크게 해서 너무 크다. 한 이 정도 해서 뭐 물고기 모양대로 앞쪽은 코 쪽은 빨간색으로 칠하고 꼬리 쪽은 노란색으로 칠하겠다 라고 하면 빨간색으로 앞을 이렇게 칠해주고 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락을 걸고
물고기 모양대로 이렇게 빨간색을 칠하고 꼬리 쪽은 노란색으로 블렌딩을 주겠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 때 쓸 수가 있는 거죠. 가운데 블렌딩이 생겼잖아요. 이런 블렌딩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약간 색깔 블렌딩이 되는 판 같은 걸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지금은 그걸 할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림자 색깔을 바를게요. 방에서 그림자 색깔을 떠와서 물고기를 듀플리케이트하고 물고기 층을 락을 걸고 거기다가 알트백 딜리트를 해서 칠해서 물고기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똑같은 방법을 이제 셀렉션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투명도 잠금으로 만드느냐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 보고요. 물고기 그림자 아래 놓고 빛을 펴고 물고기 그림자는 약간 아래로 멀티플라이. 아까 전랑 똑같아졌죠? 같은 걸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 봤어요. 네. 그림자의 중복 영역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림자의 중복 영역을 없애야 돼요. 그림자가 두 번 겹쳐서 더 까매진 영역이 생겼잖아요. 더 까매진 영역을 없애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 물고기 그림자에서 원래 그림자가 있던 영역은 빼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원래 그림자가 있는 영역을 일단 갖고 와야 되겠죠. 퀵 셀렉션 툴로 방에서 방 레이어에서 퀵 셀렉션 툴로 원래 그림자가 있던 부분들을 칠해서 원래 회색인 부분을 갖고 와요. 칠해서 원래 회색인 부분, 원래 회색이었던 부분을 잡았어요. 자, 그리고 이 셀렉션을 물고기 그림자에다 적용을 하는 거죠. 물고기 그림자에다가 일단 락을 풀었어요, 지금은. 그리고 나서 방의 회색 부분의 셀렉션을 가지고 물고기 그림자의 중첩 부분을 지우는 거예요. 물고기 그림자를 선택하고 딜리트를 누르면은 중첩 부분이 지워지죠. 디셀렉트 하면 이렇게 중복된 부분을 지울 수가 있어요. 오늘 하는 게 약간 과정이 약간 복잡하죠. 근데 사실은 좀 익숙해지면 되게 단순한 거라서 뭐 교집합, 차집합 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좀만 익숙해지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일단 방의 회색 부분을 일단 잡아야 돼요. 일단 방 레이어를 고르고 방 레이어를 골랐어요. 방 레이어를 고르고 퀵 셀렉션을 선택한 다음에 방의 회색 영역을 드래그해서 칠을 해서 방의 회색 부분을 잡았어요. 지금 이제 방의 회색 부분을 잡았죠. 방의 회색 부분을 잡은 다음에 물고기 그림자 레이어를 켜서 물고기 그림자 레이어의 중첩 부분을 딜리트해서 지우는 거예요. 그럼 방의 회색 부분의 영역을 가지고 물고기 그림자의 중첩 부분을 지운 거죠. 그림자의 색상 맞추기를 잠깐 해볼게요. 이제 부분적으로 약간 다르죠. 여기 주둥이 쪽은 너무 진한 것 같고 가운데 쪽도 약간 진한 것 같고 꼬리 쪽은 약간 밝은 것 같잖아요. 꼬리 쪽은 약간 더 어둡게 해줘야 될 것 같고 여기는 약간 밝게, 여기는 많이 더 밝게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려면 이제 따로따로 분할해서 색깔을 조절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셀렉션 툴을 쓰면 되겠죠. 요 라소 툴, 라소 중에 일반 라소를 선택해서 주둥이 부분을 일단 색깔을 맞춰볼게요. 물고기 그림자 레이어를 선택하고 주둥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색상을 조절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포토샵 안에 뭐 색상 조절하는 것만 해도 뭐 10대까지 들어있을 텐데 그것 중에 이제 제일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 휴 세츄레이션 방식이에요. 휴 세츄레이션. 휴 세츄레이션은 이미지의 어저스트의 휴 세츄레이션에 있고 이미지의 어저스트의 휴 세츄레이션. 그래서 많이 쓰기 때문에 단축키도 이렇게 있잖아요. 컨트롤 U. 보통 컨트롤 U를 누르면 이제 조절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휴, 휴라는 말을 어디서 봤어요, 여러분들? 물감에 써 있죠, 휴. 물감에 어떤 물감에 휴가 써 있었어요? 어? 응. 어, 그러니까 왜 휴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휴가 써 있는 이유는 바나나 맛 우유하고 똑같아요. 바나나 맛 우유를 왜 바나나 우유라고 안 그러고 바나나 맛 우유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나나는 안 들었는데 맛만 나서 바나나 맛 우유라고 쓰잖아요. 물감에 휴라고 써 있는 거는 코발트는 코발트를 넣어서 코발트 색깔을 낸 거고, 코발트 휴는 코발트를 안 넣고 싼 알료로 코발트 색을 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휴라고 된 거는 약간 저렴한 물감들이 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휴를 기억하는 방법은 얘가 이제 색상을 얘기하는 거죠. 휴, 색상. 얘는 색이란 뜻인 거예요. 색. 그래서 휴를 움직이면은 색의 종류를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약간 녹색빛인데 이렇게 움직이면 약간 더 녹색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약간 빨갛게 만들 수도 있고 색의 종류를 바꿀 수가 있죠. 요거는 많이 안 만질게요. 세츄레이션은 채도. 많이 올리면 이제 더 완전 노랗게 되죠. 이렇게 채도를 바꿀 수가 있어요. 회색으로부터 채도를 바꿀 수가 있고, 라이트니스는 이제 밝기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밝기를 조절을 해서 왼쪽 판하고 거의 유사한 밝기로 만드는 거예요. 세츄레이션 약간 낮추고 밝기를 맞춰서 왼판하고 오른판의 차이가 최대한 덜 나게 이렇게 맞춰줘요. 컨트롤 D에서 디셀렉트하고 가운데 토막도 맞춰줘야겠죠. 가운데 토막도 라쏘로 잡고 컨트롤 U를 눌러서 약간 밝게 해야 되겠죠. 약간 밝게. 전반적으로 색깔이 유사해지게 맞춰주는 거예요. 디셀렉트하고 꼬리 부분도 선택을 해서 약간 더 어둡게 컨트롤 U 눌러서 라이트니스를 조금 떨어뜨리고 약간 레드가 있어야 되니까 세츄레이션을 약간 올리고 레드 쪽으로 채널을 돌려서 약간 붉은기가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 가장 차이가 덜 나는 수준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오케이. 디셀렉트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전보다는 차이가 덜 나긴 하는데 아직 이 경계선이 보이잖아요. 요 선이 이렇게 금이 보여요. 금을 지워주려면은 이제 도장 툴을 써야 되는 거죠. 금을 지우려면 도장 툴을 써야 되는데 멀티플라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도장 툴을 만약에 쓰게 되면은 어두운 부분이 더 넓게 번지게 돼요. 중첩이 되면서 까매지기 때문에. 그래서 도장 툴을 쓰기 전에 이 두 레이어를 하나로 병합을 해줘야 돼요. 병합. 자, 병합을 하면 붙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병합하는 것보다는 원본을 보존해 놓고 병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두 레이어를 듀플리케이트를 해 놓으면 좋은데 필요한 레이어를 쉬프트를 누르고 물고기 그림자와 방을 클릭하게 되면 두 레이어를 동시에 잡을 수가 있어요. 회색이 두 개가 됐죠. 그 다음에 복제를 하고 싶으면 드래그해서 요 뉴 레이어에다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 카피가 돼요. 이렇게 같은 게 두 개 생겼죠. 원본은 꺼놓고 복제본을 머지 다운을 시킬 거예요. 머지 시키는 방법은 컨트롤 E를 누르면 레이어가 머지 다운이 돼요. 하나로 합쳐졌죠. 두 개였던 게 컨트롤 E를 누르면 하나로 붙어요. 자, 레이어 병합은 컨트롤 Shift E를 누르면 몽땅 하나로 붙어요. 일단 한 층만 상하를 붙이는 방법은 컨트롤 E. 자, 그러면 이제 한 장으로 붙었죠, 이게. 붙은 다음에 경계를 이제 블렌딩을 해주는 거예요. 경계를 블렌딩을 해주는데 여기서 이걸 섞어주는 방법은 이제 도장 툴을 쓰는 거죠. 도장 툴. 그리고 강도를 100%를 주는 것보다는 약간 약하게 해놓는 게 좋아요. 오파서티를 좀 떨어뜨려 놓고
한 30% 정도로 떨어뜨려 놓고 Alt를 눌러서 원본 부분을 찍어주고 그리고 상대 측에 가서 이렇게 칠해주면은 너무 약하구나. 조금만 올릴게요. 55%. 자 그러면 이렇게 금을 지울 수가 있죠. 찍을 때 이제 이런 경계 부분에서 모양이 따라오기 때문에 잘 더 정교하게 작업을 하셔야 돼요. 브러쉬를 약간 크게 만들면은 브러쉬가 안 커진다. 자, 브러쉬를 좀 크게 만들면은 약간 그 얼룩을 좀 더 적게 만들 수가 있어요. 브러쉬가 클수록 얼룩이 적겠죠. 브러쉬가 작으면 얼룩이 좀 더 세게 나오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Alt를 찍어서 이렇게 경계를 안 보이게 만들 수가 있어요. 거의 안 보이게 됐죠. 얼룩얼룩한 건 브러쉬를 약간 더 크게 해서 넓은 색깔, 넓은 면으로 색을 칠해줘요. 그러면 덜 얼룩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브러쉬를 좀 크게 떠서 전반적으로 섞이게 만들어주면 얼룩을 약간 더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단축키가 하나도 작동을 안 해서 지금 이것도 단축키 안 되네. 안 되지. 단축키가 하나도 되지 않네. 스텝 백워드. Alt를 누르고 찍어서 경계들을 이렇게 닦아줄 수가 있어요. 얼룩이 생기고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더 정교하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여서 맞춰주게 되면은 경계가 더 안 생기게 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런 데 찍을 때 이제 문제가 있죠. 이런 데 찍을 때 이제 떠갖고 온 패턴이 여기랑 라인이 안 맞으면 이렇게 격자가 이렇게 틀어지게 되잖아요. 이런 데가 이렇게 틀어지죠, 옆으로. 안 틀어지게 하는 방법은 오른쪽에서 Alt를 눌러서 찍고 그대로 각도를 맞춰서 누르게 되면 이렇게 격자가 안 틀어지게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깨지고 모양을 만들어 줄 수가 있죠. Alt를 누르고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와서 최대한 안 찌그러지게 정확하게 찍어주면 이제 경계가 덜 티가 나게 만들어 줄 수 있죠. 그런데도 Alt를 여기서 찍어주고 라인을 수평 이동해서 찍어주면은 이제 경계가 좀 더 덜 보이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좀 덜 어색하게 블렌딩이 되게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좀 덜 티나게 그림자를 한 몸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죠. 이렇게 하고 물고기를 켜고 빛을 켜면은 이제 그림자를 좀 더 자연스럽게 처리해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색을 바꾸는 제일 대표적인 방법으로 휴 세츄레이션을 썼었잖아요. 만약에 내가 물고기의 색조를 바꾸고 싶다면은 컨트롤 U를 눌러서 이 휴를 바꾸게 되면 물고기의 색깔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이렇게. 물고기의 색조를 이걸 가지고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츄레이션을 갖고 회색 물고기를 만들던가 더 강렬한 색깔의 물고기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로젝션 매핑 같은 거 할 때도 약간 이런 방식으로 그림을 넣고 나서도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도 있겠죠. 지금은 포토샵이니까 정지화면만 만들어지만은 다른 그래픽 툴들을 쓰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네온처럼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라이트니스로 밝기를 바꿀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전반적인 색깔을 바꾸는 이제 제일 기본적인 방법이라면은 또 많이 쓰는 방법으로 그레디언트 맵이라는 걸 많이 써요. 여러분들이 약간 레트로한 포스터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색깔 한 채널로 찍은 것처럼 이렇게 파스텔 톤으로 흑백으로 돼 있다던가 명암이 반전돼 있다던가 이런 걸 많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처리할 때 제일 많이 쓰는 툴이 이미지의 어저스트의 그레디언트 맵이요. 어저스트 그레디언트 맵. 이건 내가
원래 이미지가 갖고 있는 흑백의 강도에다가 흑백의 그리디언트에다가 내가 선택한 색깔의 그리디언트를 대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디언트 맵을 한번 실행해 보면은 지금 보면 물고기의 까만색이 좌측이고 물고기의 백색이 우측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가 까만데 하얀데. 근데 까만 데다가 회색을 넣고 밝은 회색을 넣고 하얀 데다가 짙은 파란색을 넣으니까 이런 식으로 까만 데가 까만 부분들, 눈동자라든지 이런 까만 부분들이 회색이 됐고 등 쪽에 밝은 부분들이 청색이 됐잖아요. 이제 이걸 어떻게 조합해 주는지에 따라 이제 다른 연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디언트 맵에 그리디언트를 눌러보면은 내가 만들고 싶은 원래 들어있는 스와치에 있는 이런 다른 색깔들을 이렇게 골라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 내가 만들고 싶은 어떤 딴 색깔을 만들고 싶다면은 여기서 새로운 걸 만들 수도 있어요. 뉴를 만들어서 뉴에서 이제 만약에 내가 밝은 쪽은 노란색, 어두운 쪽은 빨간색으로 만들어주고 싶다면은 자, 이 색깔 슬라이더를 움직여서 밝은 쪽에다 노란색을 넣어주고, 그리고 어두운 쪽에다가 빨간색을 넣어줄 수가 있죠. 어두운 쪽의 컬러를 빨간으로 바꾸고, 그리고 중간에 껴있는 색깔들을 지울 수가 있어요. 지우는 방법은 이 조절점을 자꾸 밑으로 끌면 빠져요. 이렇게. 그러면 밝은 쪽은 노란색, 어두운 쪽은 빨간색으로 만들 수가 있죠. 중간에 파란색을 넣고 싶으면은 클릭을 하면은 색깔층을 하나 더 넣을 수가 있어요. 클릭을 해서 컬러를 파란색으로 바꿔주게 되면 어두운 데는 빨갛게, 중간에 파랗게 됐다가 밝은 데에 노랗게 되게 만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색깔의 조합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 영역도 움직이면서 적정 수준을 만들 수가 있죠. 그리디언트 맵으로 색깔의 종류를 정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다 됐어요? 예. 네, 이런 식으로 공간 안에 어떤 이렇게 색깔이 있는 물체가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에도 배웠듯이 색조가 벽면에 반사가 되잖아요. 반사광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이런 백색 물체에 이런 컬러가 있는 물체를 갖다 대면 이 컬러가 여기 반사가 되잖아요. 핑크색이 있으면 여기 핑크색이 보이죠. 그런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백색 방이니까 물고기의 색깔이 벽면에 약간 비치게 될 거 아니에요. 물고기 색깔이 벽면에 약간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아주 정교하게 처리할 수도 있지만은 대강의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물고기를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물고기를 색깔이 있는 물고기를 갖고 있으니까 물고기를 디플리케이트해서 놓고 얘는 반사광을 만드는 물고기로 하나를 쓰는 거죠. 얘는 반사광 물고기로 쓰는 거예요. 반사광, 물고기 반사광으로 쓰는 거죠. 물고기 반사광. 그래서 이 물고기를 색깔을 입혀주기 위해서 살짝 색깔을 입혀줄 거니까 뭐 밝게 입히고 싶으면은 이제 뭐 소프트라이트 같은 걸 쓸 수가 있고, 그냥 어둡게 색깔을 살짝 넣어주고 싶으면 멀티플라이를 쓰셔도 돼요. 그러면 소프트라이트를 쓸게요. 소프트라이트. 이거는 오버레이보다 약간 더 이렇게 차분하게 색깔이 입혀지는 그런 뷰예요. 그리고 얘가 반사광이 돼야 되니까 얘를 살짝 블러를 주는 거죠. 블러를 줘서 공간의 색깔을 확산을 시키면 되겠죠. 요거를 필터에 블러 가우시안 블러를 켜서 필터 블러 가우시안 블러를 켜서 블러의 양을 높이게 되면은 얘가 확산되면서 공간 안에 이렇게 빛을 뿌리는 것처럼 되죠. 이렇게.
오케이라고 물고기를 켜주면은 물고기의 색깔이 벽에 이렇게 약간 흩어지면서 뿌려진 거 스캐터링이 된 것처럼 처리가 이렇게 색깔을 약간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어요. 약간 다르죠 이렇게. 또 빛도 약간 이런 경계가 너무 강한 것 같으면은 빛도 그냥 그대로 쓸 수도 있지만은 빛도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블러를 해주는 레이어를 하나 더 쓰게 되면은 빛도 약간 스캐터링을 해줄 수가 있어요. 빛이 이렇게 입자화돼서 이렇게 퍼지는 것처럼 하나를 더 만들어서 얘를 필터, 블러, 가우시안 블러를 처리하게 되면은 얘도 약간 이제 빛을 약간 확산해주는 이런 뭐 어느 정도 해주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75 정도로 주고 너무 세게 빛나니까 오파서티를 약간 조절을 해줘야겠죠. 두 층에 대해서 원래 빛도 약간 떨어뜨리고 얘는 약간 더 증가시키고 해서 그러면 이제 빛이 확산되는 것처럼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럽게 색이 섞이는 것처럼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적정치로 맞춰주게 되면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빛의 확산이고 확산이로 쓰네. 확산. 얘는 반사광. 자,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저장. 요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잘 안 되시면은 질문을 하시고. 다 잘 되고 있어요? 잘 안 되시면 질문을 하시고 넘어가세요. 저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제가 JPG 저장하는 거 잠깐 보여드렸어요? JPG 저장하는 거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아니면 안 드렸어요? 했었죠? 그러면은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게 퀄리티를 너무 낮추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퀄리티를 12를 줘도 거의 용량은 10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최대 퀄리티를 줘도 훨씬 용량은 많이 줄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퀄리티를 8 이하를 쓰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저장하는 방법은 이거는 일단 내가 갖고 있을 때는 PSD를 저장을 해야 되겠죠. 컨트롤 시프트 S를 눌러서 원본을 저장하고 그리고 어디다가 이렇게 제출한다던가 보낼 때 낮은 퀄리티로 이제 복제본을 보낼 때는 Save As를 해서 JPG나 다른 뭐 TIFF나 이런 것들로 보내게 되면 되는데 이제 보통 이제 인터넷상에서 로우 퀄리티로 보낼 때는 JPG를 많이 써요. 근데 사실은 JPG로 바꾸면은 색의 개조가 되게 많이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안 볼 때는 모르지만 그걸 아주 크게 해서 보면은 색의 단계가 되게 많이 없어져요. JPG를 쓰게 되면은. 그래서 하이 퀄리티로 보낼 때는 보통 JPG를 안 쓰고 TIFF를 써요. TIFF. 우리 과제에서는 JPG 정도로 처리를 할게요. 이번 과제도 JPG로 해서 제출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난주 과제는 PSD를 제출하라고 했고 이번 주 과제는 JPG로 제출하라고 했어요. 그 내용은 이제 과제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돼요. JPG로 저장을 할 때는 퀄리티를 세팅하게 돼 있고 이 퀄리티를 너무 아래로 낮추지 말라고 했어요. 8 이상을 쓰시는 게 좋아요. 8 이상. 12로 할게요. 12로 저장. 만약에 이거를 0으로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컨트롤 시프트 S에서 JPG를 퀄리티를 제로로 해서 한번 저장해 볼게요. 블룸에 얘는 L이라고 해서 퀄리티를 0으로 해서 퀄리티를 0으로 하면 용량이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보면은 하이일 때는 1메가였는데 0을 주니까 79.5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장 높은 상태보다도 10분의 1이 더 줄은 거죠. 원래 제일 높은 상태가 원본보다 10분의 1 수준인데 그거에 또 10분의 1이니까 100분의 1을 줄인 거예요. 용량을 거의 100분의 1을 줄인 거예요.
그래서 OK를 누르게 되면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은 퀄리티가 많이 저하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룸과 얘가 100%짜리였고 얘가 0%짜리였어요. 그러니까 12, 0짜리죠. 퀄리티 12, 퀄리티 0을 보면은 자, 오른쪽 게 퀄리티 0, 얘가 퀄리티 12짜리예요. 하이드에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작게 볼 때는 똑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을 가까이 가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얘는 이렇게 네모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렇게 JPG 네모들이 생겼잖아요. 근데 얘는 12인 거는 훨씬 더 덜 생겨 있어요. 이것도 생겨 있긴 한데 이건 있기는 있는데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있잖아요. 지금 프로젝터로 보면 거의 안 느껴지는데 없는데 얘는 이렇게 네모들이 엄청 생겨 있죠. 이렇게 디테일이 많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12 이상을 쓰시고, 그리고 용량을 비교해 보면은 자, 용량을 비교해 보면은 이게 로우였고 이게 하이였고 이게 원본이잖아요. 이 세 가지의 용량을 비교해 보면은 아이고 아주 큰 아이콘이 아니라 자세히죠. 자세히. 자, 원본은 2.8메가짜리였어요. 2800이었는데 로우는 70kB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줄인 거예요. 한 뭐 30분의 1 정도로 줄인 거죠. 근데 하이 퀄리티도 상당히 많이 줄어져 있어요. 하이 퀄리티도 보면은 28메가였는데 2.8메가였는데 1메가 됐으니까 28분의 1을 줄인 거잖아요. 이것도 엄청 많이 줄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 퀄리티를 그냥 쓰셔도 용량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저장을 하고 이렇게 사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방을 이미지들로 콜라주해서 붙이는 연습을 하는 예제예요. 이 방을 디지털 이미지들로 다시 재구성을 해보는 거죠. 이 방을 보면 이제 벽이 이런 구름의 형태로 되어 있고 사물들이 좀 더 큰 이미지로 들어가 있고 빛은 우측에 창문이 있어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빛이 들어오고 있죠. 창문이 우측에 있어요. 거울을 보면. 그래서 이런 광원의 상태를 만들어 보는 걸 한번 해볼게요. 방에 대해서 한번 만드는 걸 해볼게요. 이 부분을 이해를 약간 잘 하시면은 나중에 3D에서 텍스처 매핑 하는 것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3D에서 텍스처 매핑을 자세히 배우진 않겠지만은 이걸 이해를 하면은 3D 모델에서 텍스처 매핑도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좋을 거예요. 자, 일단 2번 방 안에 보면은 방의 기준 크기가 되는 방 배경 이미지가 있어요. 방 배경을 로드를 해볼게요. 방 배경 왜 안 들어오지? 응? 이상한데? 자, 방 배경을 가져와 볼게요. 하이드를 누르고, 자, 일단은 이제 방에 하늘을 넣고 그리고 바닥에 나무 플로어를 깔고 천장에 모서리에 몰드를 넣어야 되겠죠. 이거랑 비교를 해본다면 일단 하늘부터 붙여볼게요. 하늘부터 붙여볼게요. 자, 예제 파일에 하늘 그림이 있을 거예요. 하늘 그림 어딨지? 하늘 있죠. 하늘을 가져와 볼게요. 하늘을 내부로 가져오지 말고 따로 연다고 그랬죠. 이렇게 따로. 왜 안 돼? 드래그 앤 드롭이 안 되니? 자, 저는 그냥 오픈 열게요. 이거 좀 자, 이렇게 열기. 자, 하늘이 들어왔고 하늘을 컨트롤 카피해서 넣을 수도 있지만 그냥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앤 드롭 해도 들어와요. 이렇게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앤 드롭 해도 안으로 들어와요.
자, 이 하늘을 가지고 측면 벽을 채울 거예요. 측면 벽을 채울 건데 이제 하늘이 이렇게 한정적일 때 좀 더 자연스럽게 붙이는 방법은 미러 카피를 하는 거예요. 미러 카피. 자, 지금은 벽의 경계가 안 보이죠. 요걸 벽의 경계를 보면서 붙이려면 블렌드 모드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요거를 멀티플라이를 해놓고 맞추면 더 쉽게 맞출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배경이 있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뭔가 사이즈 딱 맞춰야 될 때 많이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멀티플라이어. 멀티플라이를 쓰면 이제 뒤쪽에 금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맞춘 다음에 다시 노멀로 돌리면은 이렇게 맞게 맞출 수가 있겠죠. 멀티플라이 모드를 해놓고 트랜스폼을 하는데, 자, 원본은 일단 보존을 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를 더블 클릭해서 백그라운드를 레이어로 만들고 배경. 자, 더블 클릭하면 백그라운드가 레이어로 바뀌어요. 자, 그리고 하늘을 하나 복제를 할게요. 보존을 하기 위해서 하늘을 두고 하늘을 하나 복사를 할게요. 레이어에 드래그 앤 드롭. 원본은 잠깐 아래에 넣어놓고 하늘 카피를 가지고 컨트롤 T를 눌러서 이제 이렇게 벽면에 맞게 맞춰줄게요. 안쪽 벽면에 맞게 이렇게 맞춰줘요. 최대한 맞게 맞췄어요. 이거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맞췄고, 맞춘 게 끝났으면 이제 엔터를 쳐서 변형을 확정해 주면 되겠죠. 엔터를 쳐서 변형을 확정해 줘요. 근데 이제 이쪽 측면을 붙일 때, 우측이나 좌측을 붙일 때 이걸 그대로 이렇게 컨트롤 알트 드래그를 하면 복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상태로 이렇게 붙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안 맞죠? 여기가. 그래서 이때 이제 좀 편법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요거를 좌우 반전해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붙일 때 컨트롤 T를 눌러서 스케일의 위스 방향에다가 스케일의 폭 방향에다가 마이너스 100을 넣어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100. 그러면 좌우 반전이 되겠죠. 마이너스 100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100을 넣으면 좌우 반전이 됐죠. 이 상태로 여기다 붙이면 이제 좌우 반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이 경계가 덜 티나게 붙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게 3D 프로그램에는 기본적으로 옵션 값으로 들어가 있어요. 심리스를 만들기, 그 경계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식의 처리를 기본적으로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를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찌그러뜨려서 컨트롤과 알트를 이용해서 모서리들을 이렇게 맞춰서 방의 벽체에 맞게 퍼스펙티브에 맞게 이렇게 붙여줄 수가 있어요. 다 됐으면 엔터. 그러면 이제 티가 덜 나게 붙일 수가 있죠. 이런 경계의 티가 덜 나게. 오른쪽도 똑같이 할 수 있겠죠. 오른쪽도 드래그해서 오른쪽으로 붙이는데 얘도 뒤집어져야 되니까 컨트롤 T를 눌러서 위스에 마이너스 1 넣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미러가 됐죠. 미러가 된 상태에서 화면을 줄이고 컨트롤 누르고 요 벽체를 컨트롤 알트를 눌러서 이렇게 컨트롤 누르고 점들을 이렇게 당겨주면, 그러면 이제 그런 경계에 어색함이 덜하게 붙일 수가 있어요. 나무마루를 갖고 와서 붙이는데 세로 결이 되면 더 이제 시각적으로 더 공간감이 더 느껴질 테니까 이걸 우회전을 시켜서 오른쪽으로 90도 돌려서 붙이면 좋겠죠. 이미지에 로테이트
이미지 로테이션에 클락와이즈로 90도를 돌릴게요. 이미지 로테이션 클락와이즈 90도. 세로로 돌아왔고. 근데 이걸 그대로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대로 붙이면은 디테일이 떨어지겠죠. 이 패널의 양이 부족해서 얘가 좀 더 양이 많은 상태로 붙이는 게 디테일이 더 좋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 상태에서 4배 확장시킨 다음에 붙이시는 게 퀄리티를 더 높게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요 패널의 부피를 4배로 늘려볼게요. 면적을. 자, 이 데이터의 양을 4배를 늘려면은 캔버스의 크기를 늘려줘야 돼요. 그림을 크게 하는 게 아니라 반복시켜서 면적을 확장시킬 거기 때문에 이미지의 캔버스 사이즈를 확장시켜줘야 돼요. 근데 캔버스 사이즈를 확장시키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백그라운드를 레이어로 바꿔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백그라운드 상태에서 그냥 확장시키게 되면은 내가 선택했던 이 백그라운드 컬러, 이 컬러로 나머지 여백을 칠을 해줘요. 그래서 처리하기가 더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일단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로 바꿔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미지의 캔버스 사이즈를 좌측 위의 꼭지점을 기준으로 오른쪽과 아래로 2배씩 확장시켜 줄게요. 그러면 앵커 포인트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어느 기준점으로 확장시킬 거냐. 좌측 상단을 기준으로 우하단으로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2배를 키울 거니까 이 수치를 넣는 것보다 퍼센테이지로 넣는 게 쉽겠죠. 퍼센트로 넣는 게. 퍼센테이지를 바꿔주고 100%를 200%로 넣어주면은 면적이 4배가 되겠죠. 변의 길이가 2배가 되고 면적은 4배가 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아까 전에 했던 그 미러 카피를 하면 되겠죠. 아까 전에 해봤던 거랑 똑같이 여기 드래그해서 붙이면 되는데 그냥 붙여도 뭐 별 티가 안 난다면 그냥 붙여도 되고 지금은 그냥 붙여도 뭐 좌우는 그냥 붙여도 별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좌우는 그냥 붙여도 괜찮은 것 같고 그냥 붙여도 괜찮을 것 같고 상하를 붙일 때 보면 이런 끝쪽에 이제 딱 끊어지는 게 보이죠 여기가. 요걸 없애려면 아까 전처럼 트랜스폼을 해서 요번에 하이트에다 -1을 주면 경계가 안 보이게 만들 수 있겠죠. -1을 주면 그러면 이제 경계가 덜 보이게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면적을 4배로 만든 마루바닥을 만들 수가 있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는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어차피 세로결이 있었기 때문에 좌우로 붙이는 건 그냥 이렇게 갖다 놔도 심리스가 되잖아요. 잘 안 보이잖아요. 이 경계선이 잘 안 보이잖아요. 이건 그냥 그대로 쓰는데 상하로 붙일 때 보면은 상하로 붙일 때는 널판지가 연속이 안 돼서 여기가 끊어지는 게 보이잖아요. 이 경계 라인이 이렇게 쭉 끊어지는 게 보이잖아요. 이걸 덜 보이게 만들려면 위아래로 뒤집어서 붙이면은 경계가 덜 보일 거 아니에요. 여기가. 위아래를 뒤집기 위해서 이 아래 널판지를 선택하고 컨트롤 T를 눌러서 프리 트랜스폼을 켠 다음에 하이트에다가 -1을 준 거죠. 상하를 뒤집기 위해서. 아까 전에는 우리가 하늘 붙일 때는 위스에다 -를 줬는데 지금은 하이트에다 -를 주는 거예요. 하이트에 -를 주면은 -100을 주면은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엔터 치면은 이제 상하를 붙일 때 경계가 덜 보이게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미러기 때문에 약간 이상한 느낌은 좀 있죠. 그래도 그냥 금이 거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와서 이쪽에다 갖다 붙이면은 넓은 널판지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넓은 널판지를 만들었으면 이걸 이제 바닥에다 붙여야 되겠죠. 바닥에다가 자, 요 방에다 붙여야 돼요. 자, 요걸 통째로 갖고 오고 싶으면은 컨트롤 A를 해서 머지 카피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컨트롤 A를 눌러서 컨트롤
C로 카피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카피가 되냐면은 내가 선택한 레이어만 카피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컨트롤 C를 하게 되면은 레이어가 지금 좌하단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좌하단 레이어 요거. 그래서 좌하단의 네모만 갖고 오게 돼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요 레이어에서 컨트롤 C에서 여기다 붙여보면은 전체가 오는 게 아니라 왼쪽 아래 네모만, 지금 해상도가 달라서 그런데 왼쪽 아래 네모만 갖고 온 거예요. 지금은 왼쪽 아래 네모만 있고, 전체 네모를 갖고 오고 싶으면은 머지 카피를 해서 갖고 와야 돼요. 이거를 잘 지우고, 전체를 갖고 오고 싶으면 컨트롤 C가 아니라 컨트롤 Shift C를 하게 되면은 전체를 카피해서 페이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자리에서 페이스트를 해도 이제 전체를 카피해서 페이스트 했죠. 한 판이 됐어요. 그렇죠? 여기 한 판이 됐죠. 컨트롤 Shift C를 하면은 내가 선택한 레이어 이하의 것들을 다 같이 카피를 뜨는 거예요. 컨트롤 Shift C는 카피 머지된 상태로 카피를 하는 거죠. 병합된 카피. 예, 맞아요. 컨트롤 Shift C. 컨트롤 A를 하고 가져와도 선택한 레이어만 갖고 오게 돼 있어요. 다시 해볼게요. 자, 이걸 켜고 다 켰는데, 자, 컨트롤 A를 하잖아요. 그럼 전체가 지금 선택이 됐죠.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은 다 안 갖고 가운데만 갖고 왔잖아요. 가운데만, 요것만 갖고 와서 가운데다 붙여준 거예요. 요것만 갖고 와서 가운데에 붙여준 거예요. 네.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죠? 전체를 갖고 오고 싶으면 컨트롤 A, 컨트롤 Shift C를 한 다음에 붙여야 전체가 카피가 돼요. 전체가 카피가 됐지 이제는. 자, 전체를 카피한 거를 여기로 갖고 올게요. 이렇게 레이어를 집어서도 갖고 올 수 있어요. 이걸 집어서 여기다 갖고 오면 한 판이 들어오고, 얘를 트랜스폼을 해서 크기가 많이 차이 나지만 바닥을 이제 깔아줄 수가 있겠죠. 여기다 이렇게 바닥을 깔아줄 수가 있습니다. 퍼스펙티브를 맞추는 방법은 아까 전에 우리가 건물 찌그러뜨렸을 때랑 마찬가지로 컨트롤 누르고 모서리 점들을 이렇게 당기면은 퍼스펙티브를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어요. 적정한 퍼스펙티브가 만들어진 것 같으면은 엔터를 쳐서 확정을 하면 바닥에 이제 플로어를 이렇게 깔 수가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다른 것들도 몰드도 이런 식으로 부분 평면을 따갖고 와서 이렇게 넣을 수가 있을 거예요. 우측에서 빛이 들어오는 그림이었잖아요. 좌측이 밝고 오른쪽이 어둡고, 좌측이 밝고 오른쪽이 어둡고, 그리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보면은 이런 코너 부분은 약간 더 어두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빛이 입자성을 갖고 있어서 이런 코너 부분에서는 물체들이 이렇게 가까이 온 코너 부분엔 빛들이 잘 못 파고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방의 모서리 부분을 보면 모서리가 약간 더 까맣잖아요. 이 꺾인 모서리, 천장의 모서리 같은 데 보면 모서리가 약간 더 까매요. 그런 경향이 전반적으로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잠깐 볼게요. 자, 일단은 크게 빛은 우측이 어둡고 좌측이 밝아야 돼요. 자, 우측이 어둡고 좌측이 밝게 만드는 방법은 멀티플라이를 쓰면 되겠죠. 오른쪽을 어둡게, 자, 오른쪽을 어둡게 하는 방법은 오른쪽 판 형태로 어두운 색깔을 일단 발라주면 좋겠죠. 오른판이 여기 오른판이죠. 오른판에 Alt키를 눌러서 셀렉션을 만들고, 셀렉션이 안 만들어지지? Alt키를 눌러서 오른판에 컨트롤을 눌러서 썸네일을 선택한 다음에 셀렉션을 만들고 레이어를 새로 선택해서, 얘는 어두움이요.
그리고 그림자의 색깔을 선택을 해요. 약간 어두운 회색을 선택해서 Alt 딜리트를 해서 색깔을 칠해보죠. 칠했어요. 자, 요게 어두움으로 작용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작용을 하려면 아까 전에 우리가 물고기 색깔을 퍼뜨렸던 것처럼 얘를 멀티플라이를 준 상태에서 필터 블러, 가우시안 블러를 써서 어두운 부분을 확산시킬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두운 양을 적정히 퍼뜨릴 수가 있을 거예요. 밝은 부분도 마찬가지로 좌측판을 잡고 좌측판에 셀렉션을 만들고 레이어를 만들어서 얘는 이제 밝아져야 되니까 오버레이 레이어로 맞추고 얘는 밝음이라고 하고 여기다가는 약간 햇빛의 색깔, 약간 노란 기운의 밝은 색깔을 Alt 딜리트로 칠할게요. 자, 칠하고 디셀렉트하고 컨트롤 D로 디셀렉트하고 필터에 블러, 가우시안 블러를 줘서 확산을 시키면 이렇게 약간 밝게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중간에 블렌딩을 더 주고 싶으면은 얘를 트랜스폼으로 약간 이렇게 확장을 시켜주면 이렇게 빛을 약간 이렇게 더 퍼지게 해줄 수도 있죠. 이렇게. 어두운데도 컨트롤 T에서 약간 더 이렇게 퍼뜨리고 그러면 왼쪽이 어둡고 오른쪽이 밝게 이렇게 명암을 만들어 줄 수가 있죠. 이 모서리를 이제 좀 더 태워주고 싶다면은 레이어를 새로 만들어서 멀티플라이를 만들고 브러쉬를 이용해서 약간 이제 회색조를 아이드로퍼로 회색조를 선택한 다음 브러쉬를 크기를 좀 줄여서 자, 브러쉬 너무 크니까 언제 시켰지? 브러쉬를 좀 줄이고 오파서티도 좀 낮추고 그래서 모서리 쪽에 이렇게 약간 발라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직선으로 바르고 싶으면 Shift를 찍고 시작점, 끝점을 찍으면은 직선으로 발라져요. Shift를 누르고 Shift를 누르고 시작, 끝을 찍으면 직선으로 이렇게 바를 수가 있어요. 찍고 Shift를 누르고 찍으면 직선으로 바를 수가 있어요. 찍고 Shift를 누르면 직선으로. 그래서 모서리들을 약간 태울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모서리 약간 이렇게 어두웠죠. 그래서 약간 더 꺾여 있는 느낌 같은 걸 더 줄 수가 있어요. 강하게.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너무 강하게 그려진 것 같으면 가우시안 블러를 이용해서 적정량으로 조절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세게 보이는데 약간 퍼트리면 약간 이게 퍼지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러면 모서리가 꺾인 거가 약간 더 자연스럽게 처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간의 빛 처리를 더 해줄 수가 있어요.